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꾸준히 요청돼 왔던 토픽들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거의 뭐 영원한 숙제인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좀 주제별로 하나씩 다루려고 해요. 한국 증시, 한국의 자본시장이 왜 이렇게 perennial 디스카운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항상 이제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 토픽인데 그놈의 선진국 편입, 그리고 항상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MSCI 선진국 편입만 되면은 코스피 4,500 간다 라는 현실성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MSCI가 뭔가요? 그리고 이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일단 MSCI는 미국 투자은행이죠. IB,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발표하는 지수인데 이들은 이제 세계 각국 여러 나라들을 선진국, Developed Markets이라고 해서 DM, 그리고 신흥국, Emerging Market, EM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Frontier Market이라고 해서 FM으로도 분류를 해요. 그리고 또 뭐 기타, 나머지 분류, 미분류. 이거를 이제 매년 6월마다 이제 공표를 하는데 가장 최근인 작년 6월 2021년을 보면은 현재 총 23개국이 DM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25개 나라가 EM, 그리고 21개 나라가 FM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11 markets are standalone.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이제 벤치마크 지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몇 가지들 중에 하나가 이제 MSCI가 있고, 뭐 FTSE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이제 많은 펀드들이 이제 기초로 삼는 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제 MSCI가 되는 건데, 일단 DM 마켓으로 편입이 되면 한국 증시에 들어오는 돈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해외 연기금이나 미국의 대형 패시브 펀드들이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오랫동안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터진다고 해서 이제 바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그러지 않죠, 상대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수동적이게 외환 보유고량을 그냥 늘리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의 얘기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거 MSCI에서 하는 말인데, about $960 billion of funds are benchmarked against MSCI emerging markets. They are ineligible for investment from $3.6 trillion pool of funds that tracks developed market indices. 자, 이제 한국을 보면 한국은 1992년부터 emerging market으로 분류가 돼 왔죠. 뭐 언제까지 emerging만 하고 있을 거냐, 이제 빨리 DM 돼야 된다. 이렇게 EM에서 DM으로 이게 status 변경이 되는 거를 reclass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재분류를 시켜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먼저 적어도 1년 동안 MSCI가 선정한 워치리스트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니들이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 한번 1년 동안 지켜보겠다, 뭐 이런 로직인데 리드 타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지금 DM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올 6월 달에, 지금 뭐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올 6월까지 워치리스트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 후 1년 동안 우리 잘하고 있다 라고 증명을 하면 DM 승격이 되는 거죠. 사실 예전에 한번 워치리스트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2008년에.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워치리스트에서조차도 아예 빠졌고, 그 후 수많은 로비와 별별 노력들이 있었지만 아직 다시 워치리스트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다른 인덱스랑 비교하자면 한국이 선진국 DM마켓으로 구분된 인덱스들은 일단 다우존스가 있고 S&P 있고 그다음에 FTSE가 있는데, 그럼 MSCI가 보는 선진국 증시 기준이 뭐냐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어요. Economic Development, 경제 성장의 정도, 그리고 Size and Liquidity of the Equity Market, 증시의 규모, 그리고 Liquidity, 자금의 유동성까지, 그리고 Market Accessibility for Foreign Investors.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왜 한국이 DM 못 되는지에 대한 감이 이제 팍팍 오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최근 한 달간 언론을 보면 뭔 죄다 헤드라인이 뭐 2024년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 뭐 이렇게 무책임한 기사 제목들을 뽑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뭐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을 고려했을 때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웃긴 게 이런 게 뭐 정치적 합의가 있다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골드만에서
지난달 2월 달에 아시아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다들 이제 보고서를 읽어보고 기사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보고서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보고서 제목부터가 Korea What If? Strong Upside from Potential MSCI DM Reclassification. 제목부터가 What If? 만약에 시나리오야 그냥 시나리오. Potential MSCI Upgrade would likely occur in 2024 at the earliest. 이게 그냥 한국 2024년 선진국 편입 가능 이게 아니라 만약에 한국이 원화 여객 거래 금지 뭐 부분적 공매도 제한 이런 규제들을 다 이제 풀고 해소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 오는 6월 워치리스트 대상에 오를 수가 있고 이게 선행이 될 경우 최대한 빨리 생각을 해본다면 2024년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거죠. if가 매우 많아요. 적어도 지금부터 외국 자본에 대한 market accessibility, 이 시장 접근성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좀 시정을 하려는 노력을 좀 보인다? 그렇게 하면은 뭐 한번 해보라고 일단 워치리스트 정도에는 넣어주겠죠. 하지만 이게 2월에 결정되니까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주는 게 있긴 있네요. 여기 기획재정부에서 그리고 한국은행이랑 뭐 2022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이렇게 뭐 FX 리딩 뱅크라고 해서 6개 외국화한 은행을 선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되겠죠. 2024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 현실적으로 한국 증시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아니 정말 코스피 뭐 4,500 가냐? 뭐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겠죠. DM, 이 선진국이 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44 billion, $44 billion incremental foreign investor portfolio inflows. 440억 달러, 약 52조 원 이상의 해외 자금이 외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는 약 30에서 35% 오른 3,760대로 올라설 것이다. 그리고 만약 2년 내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업들의 EPS 이익이 매년 10%씩 증가한다면 코스피는 4,500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기는 있어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이 44 billion이라는 이 숫자가 국내 증시 그 총 시총이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 총 시총에서 2.2%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어찌 해서 이제 빠져나온다고 쳐서 MSCI 선진국이 된다면 왜 그것만으로도 해외 자본이 440억 달러가 들어오느냐라고 한다면 기관들은 투자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아주 크게 봤을 때 기관은 이제 액티브 투자 그리고 패시브 투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패시브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뭐 펀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각 전략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반드시 투자금의 일부를 배정, 엘로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 이 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국이 EM마켓에서 빠지면 여기에서 빠지니까 그동안 펀드 매니저들이 EM마켓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그 일부로서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다 빠져나가겠죠. 더 이상 EM이 아니니까. 그럼 그 이유만으로도 패시브 펀드는 $34 billion가 빠져나갈 테고 액티브 펀드는 여기서 말하는 액티브 펀드는 참고로 액티브 뭐 뮤추얼 펀드 정도가 되겠네요. 헤지 펀드는 이런 식으로 엘로케이트 하지 않으니까 전략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헤지 펀드 포함이 안 되고 어쨌든 액티브 펀드도 한 55 빌리언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더 세부적으로 EM 아시아 마켓으로 분류가 돼서 들어온 금액들까지 포함해서 총 한 $91 billion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제 DM 마켓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 major indices, 뭐 월드 MSCI부터 시작해서 뭐 EAFE 이런 선진국들이 포함하는 이제 DM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비중을 반드시 둬야 하는 이유만으로도 한국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135 billion. 그래서 빠진 자금, 그리고 들어온 자금 넷 하면은 44 billion 순 자금이 들어온다. 포인트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다른 이제 DM 마켓에 비해서 거의 디스카운트가 한 40에서 50% 가까이 이제 증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적어도 한 30%까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것이다.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한 3,760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 모든 게 이제 한 방에 이루어졌을 때고, 사실은 이게 한 2년은 2년, 뭐 3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니까, 만약에 그 기간이 2년이라고 치면 그동안 2년 동안 코스피 earnings가 연 한 10% 정도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코스피가 4,500까지 갈 것이다 라는 그냥 모델의 결과예요. 큰 의미는 없는.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평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본다면 심지어는 같은 신흥국 이머징 마켓 시장 대비해서도 평균 16%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고요. 같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 주가보다 평균 16% 이상 더 싸다는 거죠, 한국 주식이. 그리고 선진국 지수랑 비교를 하다면 평균 36%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건 지난 10년을 평균 냈을 때고, 최근을 본다면 이건 더 약간 암울한 숫자인데, 현재는 이 디스카운트가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는 21%, 마이너스 21%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선진국들이라고만 비교를 한다면 마이너스 47%, 심지어 더 커졌어,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로 인한 earnings volatility가 좀 줄어들고, corporate governance, 이거 진짜 중요하죠. 기업 지배 구조가 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다는 가정 하에 MSCI DM으로 분류가 되면은 뭐 앞서 말한 그 정도의 자금 유입과 그 코스피 earning 성장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사실 지금 당장 뭐 코스피가 오르고 뭐 어쩌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표에 잘 나와 있어요. 각 나라,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된 각 나라들의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여부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본 건데, 보면은 이 퀘스천 마크 써진 거 있잖아요. 물음표로 됐다는 거는 선진 자본시장이 되기 위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부분들을 뜻합니다.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level, 그리고 이제 investor, 해외 investor, 외국인들이 얼마나 쉽게 market entry를 할 수 있냐. 정말 기본적인 investor registration, foreign investor registration 등록하고 어카운트 셋업하는 것조차도 이건 너무, 거기서부터 벌써 너무 후진국스럽다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Market regulation, 쓸데없는 규제 너무 많고, information flow,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영어로 된 공시자료는커녕 재무제표 이런 거 뭐 하나도 없고, 뭐 접근성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그냥 자유가 없고, 그 다음에 market infrastructure,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시장 레벨에서 당장 뜯어 고쳐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멘션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랑 뭐 중국이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MSCI 선진국 지수가 되려면 이제 부합해야 하는 이런 기준, 조건들을 다시 한번 보자면, 첫 번째가 그 경제 성장의 정도였잖아요. economic development. 사실 이것만 보면은 한국은 뭐 문제 없어요. 한국 GDP 벌써 이제 세계 경제 10위 규모이고, 지금 작년 기준 1.8조 달러이고, 그리고 뭐 GDP per capita, GDP 나누기 총 인구수, 이 숫자만 봤을 때도 월드뱅크 숫자를 인용하자면 2020년 GDP per capita는 3만 불이 이미 넘었고, 두 번째 조건이 size and liquidity of the equity market, 증시의 규모와 liquidity, 자금 유동성 관련 문제인데, 일단 한국의 equity exchange market cap 지금 2조 달러입니다. 글로벌 12위 규모고요.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증시의 규모나 유동성을 볼 때 average daily turnover라는 숫자를 보는데, 이거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활동성이 있는가, 유동적인가를 판별하는 지표이고요. 주로 이제 일일 거래량, daily active trading volume 나누기 총 발행 주식수, 증시 전체를 봤을 때 이거를 뭐 퍼센테지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금액면으로 본다면 average daily turnover is $22.7 billion. 이것도 엄청 큰 숫자예요. 이 숫자로만 따지면 이것도 글로벌 5위. 그래서 이 처음 두 가지 조건들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이 세 번째 조건에서 다 fail.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market accessibility for foreign investor, 외국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프렌들리한지인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일단 5개 큰 기준에 맞춰야 되고요. 또 그 안에 8개 이상 되는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no offshore trading for the Korean won. 이거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lack of English disclosure and concerns over corporate governance. 기업의 지배구조 이거 너무 messed up 됐다. 그리고 정말 간단한 기업 공시, 재무제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 영어로 된 기업들, 뭐 재무제표는커녕 간단한 기업 공시 자료 이런 것도 영어로 돼 있는 기업들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한국은.
그리고 complex identification related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ors. 이거 진짜 정말 너무 강력하게 공감합니다. 한국은 일단 한국은 정말 이 은행 증권 관련해서 이놈의 이 인증 제도 때문에 진짜 아무런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해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마켓 액세시빌리티지만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데 정말 어느 정도 이게 제도적으로 꽉 막혀 있냐면 저만 해도요. 저도 최근에 한국 들어갔었을 때 저는 심지어 외국인도 아니고 나는 한국 국적인데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 안 살았다 보니까 제 주민등록증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어딘가 있겠지 모르겠어요. 뭐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권밖에 없잖아요. 신분증이. 정말 한 10년 넘게 묵혀있는 한국 그 은행이랑 증권 계좌를 리액티베이트 하려고 찾아갔는데 이게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진짜 은행에 가서 여권을 보여주고 이거 나다. 내 어카운트 이게 락된 거 빨리 풀어달라고 하는데 본인 인증이 안 된대. 왜냐면 주민등록증이 없대.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이래요. 여권은 신분증 인증이 안 된대. 아니 여권이 국가에서 발행된 신분증인데 뭘 신분증 인증이 안 돼.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게 주민등록증밖에 없기 때문에 내국인 경우는 여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여권이 더 강력한 신분증인데 이거 보라고. 일단 그거 갖고 한 30분 짜고 그 다음에는 어찌어찌해서 여권만 보여주기로 했는데 또 국내 핸드폰 번호에서 핸드폰 인증이 필요하대요. 저는 국내 핸드폰 번호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인증이 안 됐어. 한국은 국내 핸드폰이 없으면 그냥 본인 인증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날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여권을 내밀면서 여권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국내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본인 인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쓸데없는 에피소드인데 갑자기 생각나니까 화나가지고. 또 the lack of omnibus trading accounts and limited liability to carry out in-kind transfers 그리고 partial restrictions on short selling. 이게 크게 5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피상적인 것들이고 사실 더 딥하게 가면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원히 해결 안 되거든요. 다행히도 일단 첫 번째 이 외환거래법 관련돼서는 안 그래도 좀 조짐이 보이고 있긴 해요. 한국 정부에서 이게 뭔가 근본부터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X trading hours 지금 오전 9시에서 3시까지인 거를 훨씬 더 이거 타이밍 늘려야 된다. foreign exchange니까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sold time 이 정도까지는 연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introducing an FX API 이게 돼야 외국인 기관들이 원화로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뭐 국내 은행들 통해서 뭐 currency 환전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런 쓸데없는 잡스텝들 다 정리하고 정말 깔끔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 전면적으로 오픈시키는 거 이거 해결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아무튼 다 중요한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면 DM이 되자마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MSCI 선진국 이제 기준 요건이 충족된 시장이라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 증시에 디스카운트를 주지 않을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 워치리스트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만 지금 야심차게 공표가 되고 지금 차기 정부에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로드맵 비스무리한 것조차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이게 이 혁명 수준의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전략이 없어요. 기재부 장관이랑 KRX 이사장님들이 지금 한국 MSCI 선진국 시장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 아무 의미 없는 기사 헤드라인이 뜨기는 했습니다. 뭐 지난 24일 회의를 했다네요. 회의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뭘 하고 뭘 검토됐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이 증시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너무 이 어거지법들이 많아서 이게 뭘 제대로 하려면 지금 기존 뭐 외환거래법이라든지 증시 관련된 법들을 거의 폐지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아무튼 한국이 뭐 DM으로 승격만 되면 코스피 4천은 무조건 간다 라는 이런 낭설들이 너무 많길래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MSCI고 뭐고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선진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이 되려면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현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앞으로 어떤 식의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게 앞으로의 정부나 뭐 규제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